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커피와 음료수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따뜻한 핫도그와 소시지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구운 감자와 호두처럼 생긴 구운 과자들. 이걸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야? 공중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깨끗한 거울,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은은한 향기. 휴지는 칸마다 가득 채워져 있고 무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에서는 따뜻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거울 유리에는 영상까지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버스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편의점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수많은 식품이 나열되어 있고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물건을 골라 계산하고 있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휴게소란 말인가? 25세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때 카페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 정부는 진짜. 누군가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는 목소리. 북한이었다면 즉시 체포될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북한 응원단원 김미양. 안성휴게소에서 머문 단 30분이 그녀의 25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 영상이 흥미롭거나 몰입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성휴게소, 그곳에서 본 세상. 2018년 2월 8일 오후 3시 20분. 경부고속도로 안성 방향.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문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고 차량 측면에는 특수 표식이 붙어 있었다. 북한 응원단 230명을 태운 버스 중 한 대였다. 김미양은 중간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25세,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키 167cm, 몸무게 52kg, 북한 당국이 정한 응원단 표준 체형에 정확히 부합했다.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학과 졸업.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 부모는 모두 당원. 3개월간의 혹독한 사상교육과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최종 선발된 230명 중 한 명이었다. 출발 전 마지막 교육이 떠올랐다. 평양 대동강구역 비밀훈련소. 보위부 책임자 김철수가 단원들 앞에 섰다. 43세. 냉혹한 눈빛.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동무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인민은 굶주리고 억압받고 있다. 그들의 기만에 절대 속지 마라. 3인 1조로만 행동하고 남한 사람과 사적 대화는 절대 금지다. 미양은 그 말을 믿었다. 25년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버스가 속도를 줄이더니 고속도로 옆길로 빠져나갔다. 표지판이 보였다. 안성휴게소 1km. 10분 휴식이다. 화장실은 3인 1조로 이동한다. 단독행동 절대 금지. 남한 주민과 대화 금지. 5분 내 복귀. 김철수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지금도 버스 맨 앞자리에서 모든 단원을 감시하고 있었다. 옆에는 여성 보위부 요원 2명이 더 앉아 있었다. 버스 문이 열렸다. 2월에 찬 공기가 들어왔다. 단원들이 일렬로 내렸다. 모두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앞사람의 등만 바라봤다.
미양은 같은 조인 박선영, 최은미와 함께 휴게소 건물로 걸었다. 뒤에서는 보이부 요원이 따라붙었다. 네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조용히 움직였다. 안성휴게소. 거대한 유리 건물이 환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안성맞춤휴게소라는 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주차장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세단, SUV, 승합차,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미양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북한 평양에서도 이렇게 많은 차를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다. 자동차는 간부들의 전유물이었다. 일반 인민은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빨리. 보이부 요원의 재촉에 미양은 정신을 차렸다. 네 사람은 입구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양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천장이 높고 넓었다. 밝은 LED 조명이 모든 공간을 환하게 비췄다. 좌우로 수십 개의 상점이 줄지어 있었다. GS25 편의점, 투썸 플레이스 카페,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롯데리아. 각 상점마다 화려한 간판과 불빛이 미양의 눈을 현혹했다. 화장실로 가자. 보이부 요원이 앞장섰다. 하지만 미양은 걸으면서 계속 주변을 훔쳐봤다.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상품들이 보였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샌드위치, 빵, 우유, 컵라면. 수백 가지의 물건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형형색색의 포장지들이 눈을 사로잡았다. 편의점 입구 옆에는 투명한 유리 자판기가 있었다. 미양은 그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자판기 안에는 즉석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핫바, 소세지, 오징어구이, 군밤, 토스트, 어묵. 각 음식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온도계는 70도를 가리켰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핫바 1,500원, 소세지 2,000원. 한 남자가 다가와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다. 빅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소세지 2개가 나왔다. 남자는 그것을 집어들고 뜨거운 김을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갔다. 미양은 얼어붙었다. 저렇게 뜨거운 음식을 자판기에서 아무나 살 수 있다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뜨거운 음식은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배급이 제대로 나올 때만 가능했다. 미양아, 가자. 선영이 팔을 잡아당겼다. 미양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걸었다. 카페 앞을 지났다. 투썸 플레이스라는 간판.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여성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작업하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2명의 학생이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커플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다.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다. 누구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그때 카페 한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한 30대 남자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 진짜 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세금만 올리고 내년 총선 때 찍지 말아야지. 미양은 충격에 온몸이 굳었다. 저 남자는 지금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공공장소에서 당과 수령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었다. 3대가 처벌받을 중범죄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관심도 없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점원은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빨리 가. 보이부 요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양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네 사람은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미양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봤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마이너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화장실에 도착했다. 여성 화장실이라는 깨끗한 표지판.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난방이 되고 있었다. 북한의 공공화장실은 춥고 어둡고 더러웠다. 겨울에는 물이 얼어붙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다. 밝고 넓고 깨끗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거울은 선명했다. 세면대마다 자동 센서가 달려 있었고 비누와 핸드드라이어가 비치되어 있었다. 미양은 화장실 칸에 들어갔다. 변기가 깨끗했고 휴지가 넉넉히 비치되어 있었다. 심지어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북한 간부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이 공공화장실에 있었다. 볼일을 보고 나와 세면대로 갔다. 손을 가져가자 자동으로 물이 나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따뜻했다. 미양은 얼어붙은 손을 물에 담갔다. 온기가 손끝에서 손목으로 팔뚝으로 전해졌다. 2월 추위에 꽁꽁 얼었던 손이 녹기 시작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공공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 옆에서 50대 중년 여성이 손을 씻고 있었다.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여성이 미양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춥죠? 따뜻한 물 나와서 다행이에요. 미양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경계심도 의심도 없는 자연스러운 친절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미양은 작게 대답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을 나갔다. 미양은 거울을 봤다. 창백하고 긴장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25년간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온 얼굴이었다. 이게 정말 고통받는 남조선의 모습인가? 의문이 마음속에서 싹 텄다. 나와. 밖에서 보이부 요원이 소리쳤다. 미양은 황급히 화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미양은 다시 주변을 관찰했다. 베이커리 앞을 지났다. 파리바게뜨라는 간판. 유리 진열대에는 수십 종류의 빵이 놓여 있었다. 크림빵, 소시지빵, 단팥빵, 샌드위치, 케이크, 도넛. 한 젊은 여성이 집게로 빵을 골라 트레이에 담았다. 점원은 웃으며 빵을 포장해줬다. 푸드코트가 보였다. 돈가스, 김치찌개, 우동, 중국 요리, 햄버거. 다양한 음식점이 있었다. 한 가족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돈가스, 어머니는 비빔밥, 아이는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각자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 대형 TV가 벽에 걸려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북한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주차장에서 한 가족을 봤다. 아버지가 트렁크를 열고 어머니가 작은 의자를 펴고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었다. 그들은 휴게소 주차장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버스에 올랐다. 김철수가 단원을 세며 확인했다. 전원 복귀 확인. 출발한다. 버스는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미양은 창밖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안성휴게소의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다. 자판기에 핫바, 따뜻한 물, 정부를 비판하는 남자.
자유롭게 쇼핑하는 사람들, 친절한 여인, 풍부한 음식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이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미양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안성휴게소의 30분이 그녀의 25년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다. 평창에서 본 더 많은 충격들. 2018년 2월 9일. 평창. 북한 응원단이 머무는 숙소는 강릉의 한 호텔이었다. 하지만 일반 호텔 투숙객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별도의 층을 사용했고 복도마다 보위부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24시간 감시 체제였다. 미양은 4인실 객실에 배정되었다. 룸메이트는 선영, 은미, 정이었다. 네 사람은 같은 침대에 2명씩 나눠 잤다. 보위부 요원은 옆방에 머물며 수시로 방을 점검했다. 첫날 밤, 미양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안성휴게소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자판기에 핫바, 정부 비판하는 남자, 따뜻한 물, 자유로운 사람들. 미양아 자니? 옆에서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보위부 요원이 듣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선영은 계속 속삭였다. 오늘 휴게소 진짜 놀라웠어.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 미양은 가만히 있었다. 대답하는 것조차 위험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정치범 수용소행이 될 수 있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미양은 알았다. 선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2월 10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 날. 응원단은 오전 7시에 기상했다. 집단 아침 식사 후 사상 학습 시간이 있었다. 보위부 책임자 김철수가 앞에 섰다. 동무들, 어제 휴게소에서 본 것을 기억하는가? 남조선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미제국주의가 만든 기만이다.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서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절대 속지 마라.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졌다. 정말 그럴까? 내가 본 사람들은 굶주려 보이지 않았는데. 오후 응원단은 버스를 타고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향했다. 이동 중 미양은 창밖을 훔쳐봤다. 평창의 거리는 깨끗했다. 도로는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간판들은 화려했다. 경기장에 도착했다. 북한 응원단은 지정 좌석으로 안내되었다. 230명이 한 구역에 모여 앉았다. 주변에는 수만 명의 남한 관중이 앉아 있었다. 미양은 주변 관중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옷차림은 깔끔했다. 밝은 색깔의 패딩, 따뜻한 모자, 장갑.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표정은 밝았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간식을 먹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야.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불꽃놀이, 드론쇼, 각국 선수단 입장. 북한 선수단이 입장하자 남한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적대감이 아니라 환영이었다. 응원단은 준비된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하나다. 통일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은 복잡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안성휴게소에서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다. 경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버스가 다시 휴게소에 멈췄다. 이번에는 다른 휴게소였다. 휴게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10분 휴식, 3인 1조 이동. 김철수의 지시가 떨어졌다.
미양은 다시 선영, 은미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이번 휴게소는 더 컸다. 주차장에는 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세단, SUV, 캠핑카, 심지어 외제차들도 보였다. 건물 안은 더 화려했다. 한쪽에는 대형 서점이 있었다. 휴게소 북스라는 간판. 수백 권의 책과 잡지가 진열되어 있었다. 한 남자가 자유롭게 책을 집어들고 읽고 있었다. 미양은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진열대에 잡지 표지가 보였다.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목.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미양아. 보이부 요원의 재촉에 미양은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다시 따뜻한 물로 손을 씻었다. 이번에는 20대 젊은 여성이 옆에 있었다. 밝은 분홍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여성이 미양을 보고 말을 걸었다. 북한에서 오셨죠? 응원 열심히 하시는 거 TV에서 봤어요. 고생 많으세요. 미양은 깜짝 놀랐다. 대답할 수 없었다. 보이부 요원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갔다. 짧은 교류였지만 미양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여성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없었다. 오히려 따뜻함과 관심이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미양은 다시 주변을 관찰했다. 한쪽 벽에 대형 TV가 걸려 있었다.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저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반대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는 패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진행자는 양쪽 의견을 들으며 토론을 이끌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푸드코트를 지나쳤다. 이번에는 더 다양한 음식점이 있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사람들은 줄을 서서 원하는 음식을 주문했다. 한 학생은 햄버거를, 옆 사람은 김치찌개를, 또 다른 사람은 우동을 샀다. 각자 자유롭게 선택했다. 기념품 가게도 보였다. 지역 특산품, 과자 선물 세트, 인형, 열쇠고리. 한 가족이 아이에게 인형을 사주며 웃고 있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주차장에서 한 커플을 봤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었다.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자본주의적 퇴폐 풍조로 비난받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버스에 올랐다. 미양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휴게소의 환한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 빛은 미양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밤, 미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룸메이트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미양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휴게소에서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자판기에 뜨거운 음식, 따뜻한 물, 풍부한 물건들, 정부 비판, 정치 토론, 자유로운 사람들, 친절한 말들. 내가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야? 질문이 마음속에서 커졌다. 그리고 그 질문은 두려움으로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다. 만약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다. 가족도 3대가 처벌받을 것이었다. 미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하지만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안성휴게소의 빛이 그녀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의 씨앗이었다. 다음 며칠간 응원단은 여러 경기장을 다니며 응원 활동을 계속했다. 스키,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매 경기마다 그들은 완벽한 응원을 선보였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경기장에서 본 남한 사람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경기 결과에 환호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북한에서는 감정 표현조차 통제받았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규격화되어 있었다. 언제 웃어야 하고 언제 울어야 하고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 모두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누구도 그들을 제한하지 않았다. 2월 25일 평창 올림픽이 끝났다. 북한 응원단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출발 전날 밤 미양은 호텔 창문을 통해 강릉의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건물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거리에는 차량이 오가고 사람들이 걸어다녔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시는 살아있었다.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겠지. 미양의 가슴이 아팠다. 안성휴게소에서 처음 느낀 자유의 맛. 그 달콤함이 이제는 고통으로 변했다. 알아버린 것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응원단은 버스에 올라 북한으로 향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미양은 마지막으로 남한 땅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다시 이곳에 올 거야. 그때는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꿈인지 미양은 아직 몰랐다. 북한 귀환, 흔들리는 믿음. 2018년 2월 27일 평양역. 기차가 천천히 정차했다. 북한 응원단 230명이 다시 조국 땅을 밟았다. 플랫폼에는 보이부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환영이 아니라 감시였다. 환영한다, 동무들. 조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당 간부가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단원들은 일렬로 서서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 가방 하나하나, 옷주머니 하나하나 철저히 검사했다. 남한에서 가져온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미양은 검사를 받으며 긴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가져온 것은 오직 머릿속의 기억뿐이었다. 안성휴게소의 장면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검사가 끝나고 단원들은 버스에 올라 각자의 기숙사로 돌아갔다. 미양은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응원단 기숙사로 갔다. 4층 건물. 그녀의 방은 3층에 있었다. 4인 1실. 룸메이트는 선영, 은미, 정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낡은 침대, 작은 책상, 오래된 옷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 거리는 어둡고 조용했다. 나만의 환한 불빛과는 너무 달랐다. 집이다. 은미가 침대에 쓰러지며 말했다. 남조선은 정말 화려했지만 역시 우리 조국이 최고야.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썩었을 거야. 우리 수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영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양은 선영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응원단은 집중적인 사상 교육을 받았다. 대동강구역 당 회관에 230명이 모였다. 보위부 책임자 김철수가 단상에 올랐다. 동무들, 남조선 방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남조선의 기만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았는지 사상을 정리해야 한다. 김철수는 파워포인트를 켰다. 화면에는 남한의 빈민가 사진이 나왔다. 이것이 남조선의 진짜 모습이다.
화려한 건물 뒤에는 이런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 미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다. 미양은 화면을 봤다. 하지만 자신이 본 것과는 달랐다. 안성휴게소에서 본 사람들은 굶주려 보이지 않았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남조선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기만이다. 실제로는 미제의 통제 아래 있다. 미양은 기억했다. 카페에서 정부를 비판하던 남자.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TV에서 본 정치 토론. 양쪽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저게 정말 기만일까? 교육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남조선의 허상, 자본주의의 모순, 사회주의의 우월성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속 의문은 더 커졌다. 교육을 들을수록 오히려 자신이 본 것이 더 선명해졌다. 안성휴게소의 따뜻한 물, 자판기의 핫바, 자유로운 사람들, 친절한 말들. 교육이 끝난 후 단원들은 각자의 직장으로 복귀했다. 미양은 평양 방직 공장에서 일했다. 하루 10시간 기계 앞에 서서 실을 잡는 일이었다. 월급은 3,000원.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이었다. 공장 휴식 시간. 동료들이 모여 도시락을 먹었다. 옥수수밥과 김치뿐이었다. 미양은 자신의 도시락을 보며 생각했다. 안성휴게소 편의점에는 수백 가지 음식이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평양 거리는 어두웠다. 전기가 부족해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걸었다. 미양은 기억했다. 강릉의 밤거리, 환한 불빛. 밤 10시가 넘어도 도시는 살아있었다. 기숙사 방. 4사람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다.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밥과 무국이었다. 은미가 말했다. 오늘 배급 나왔어. 다행이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은 운이 좋네. 지난달은 배급이 안 나와서 굶었잖아. 미양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남한에서는 아무도 배급을 기다리지 않았다. 원하면 언제든 가게에 가서 음식을 샀다. 밤, 미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안성휴게소의 장면이 떠올랐다. 선명하고 생생했다. 거기는 정말 자유로웠어.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나 원하는 걸 했어. 눈물이 흘렀다. 미양은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룸메이트들이 들을까봐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다. 미양의 일상은 반복되었다. 아침 6시 기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묵념. 공장 출근. 10시간 노동. 퇴근. 저녁 사상 학습. 취침.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안성휴게소를 떠올렸다. 특히 저녁 사상 학습 시간이 괴로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 학습 책임자가 말했다.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문했다. 정말 그럴까? 안성휴게소에서 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였는데. 5월, 미양은 같은 응원단이었던 선영을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미양아,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가끔 그것 생각나니? 미양은 선영을 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같은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응. 미양은 조용히 대답했다. 매일 밤 꿈에 나와. 나도 그래.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본 게 정말 기만일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쉿. 미양은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매우 위험했다. 조심해야 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너무 힘들어.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6월, 미양은 일상 속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우리는 항상 수령님을 찬양해야 할까? 왜 자유롭게 말할 수 없을까? 왜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 없을까? 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까? 공장에서 일하며 미양은 동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웃음이 없었다. 안성휴게소에서 본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다.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어제 우리 옆집이 끌려갔대. 왜? 한국 드라마 봤다고. 미양은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드라마를 봤다고? 응. 밀고 당했대. 이웃이 신고했어. 동료는 두려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조심해야 해.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미양은 생각했다. 왜 드라마를 보는 것이 범죄일까? 안성휴게소 TV에서는 자유롭게 뉴스를 비판했는데 7월, 미양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겉으로는 충실한 당원처럼 행동했다. 사상학습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수령님을 찬양했다. 토요일 자원 노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체제에 의문을 품었다. 안성휴게소에서 본 30분이 그녀의 25년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밤마다 미양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만약 다시 남한에 갈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성휴게소의 빛이 그녀를 계속 불렀다. 자유의 빛이었다. 8월, 미양은 우연히 중국 접경 지역에서 온 친척을 만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양아, 중국에서 한국 방송 봤어. 너희 응원단 나오더라. 미양은 놀랐다. 정말? 응.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더라. 적대적이지 않았어. 친척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양아, 나만이 정말 어땠어?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어? 미양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은 자신과 친척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배운 대로였어. 미양은 거짓말을 했다. 친척은 미양의 눈빛을 보며 진실을 읽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9월, 평양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했다. 수십만 명이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위대하신 수령님 만세, 주체조선 만세. 미양도 그 속에 있었다. 손을 들어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공허했다.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다.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 모두 같은 구호를 외쳤다. 같은 동작을 했다. 기계처럼 움직였다. 개인은 없었다. 오직 집단만 있었다. 안성휴게소 사람들은 각자 달랐어.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았어.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양은 결심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양은 아직 몰랐다. 일상의 거짓과 기억의 무게. 2018년 10월. 평양은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다. 안성휴게소를 방문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공장에서의 일상은 반복되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12시간 노동.
월급은 3,000원.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장마당에서 쌀 1kg 5,000원이었다. 미양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옥수수밥과 배추김치, 반찬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한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 달 배급이 또 안 나왔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마당에서 사려면 돈이 없고 배급은 안 나오고 정말 힘들어. 미양은 자신의 도시락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안성휴게소 편의점을 떠올렸다. 수백 가지 음식이 진열되어 있었다. 도시락, 샌드위치, 김밥, 과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골라 샀다. 거기서는 굶는 사람이 없었어. 오후 작업 중 갑자기 공장장이 들어왔다. 모두 작업을 멈추고 집합했다. 동무들, 중요한 발표가 있다. 다음 주부터 노동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동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불평은 곧 사상 문제였다. 퇴근 후 미양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장마당을 지나쳤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있었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갑한 데에서 한국 과자가 보였다. 초코파이라는 글씨. 미양은 그 앞에 멈춰섰다. 안성휴게소 편의점에서 본 것과 같은 제품이었다. 얼마예요? 5,000원. 미양은 주머니를 뒤졌다. 돈이 부족했다. 한 달 월급으로도 과자 한 개를 살 수 없었다. 기숙사 방. 선영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선영아. 응? 너 혹시 다시 남한에 가고 싶어? 선영은 미양을 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미쳤어? 그런 말하면 안 돼. 알아. 하지만 가끔 생각해. 나도.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매일 밤 꿈에 나와. 그 휴게소, 그 자유로운 사람들. 우리 뭐가 잘못된 걸까? 잘못된 건 없어. 단지 진실을 알아버린 거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11월. 김정일 사망 7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전 국민이 추모에 동원되었다. 미양도 공장 동료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갔다. 추모관 앞에서 사람들은 울었다. 아니, 울어야 했다. 울지 않으면 불충으로 간주되었다. 미양도 눈물을 짜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이게 정상인가? 강제로 슬퍼해야 하는 게? 추모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다. 미양아, 너 응원단이었잖아. 나만이 정말 어땠어? 미양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배운 대로였어. 정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 미양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답이었다. 동료는 미양의 표정을 읽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갈망이 섞여 있었다. 12월. 겨울이 왔다. 평양은 춥고 어두웠다. 전기 공급이 부족해 하루 23시간만 전기가 들어왔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숙사 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미양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추위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다. 그리고 안성휴게소를 떠올렸다. 거기는 따뜻했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왔어. 어느 날 밤, 미양은 꿈을 꿨다. 안성휴게소에 다시 가는 꿈이었다. 자판기 앞에서 핫바를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한하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미양은 울고 있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왜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2019년 1월.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미양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공장, 같은 노동, 같은 배고픔, 같은 추위. 사상학습 시간. 강사가 말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문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굶주리고 있지? 왜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지? 왜 자유롭게 말할 수 없지? 2월. 미양은 우연히 장마당에서 한국 USB를 발견했다. 중국을 통해 밀수입된 것이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겨 있었다. 얼마예요? 1만 원. 미양은 돈을 모았다. 2개월 월급을 모아서 그 USB를 샀다. 위험한 선택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중범죄였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다. 하지만 미양은 감수했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안성휴게소에서 본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룸메이트들이 모두 잠든 후 미양은 조용히 일어나 작은 노트북을 켰다. 공장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이어폰을 꽂고 USB를 삽입했다.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서울의 거리가 나왔다. 환한 불빛, 깨끗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정치 이야기를 했다.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미양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정상이야. 안성휴게소에서 본 게 진짜야.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주인공은 마트에서 쇼핑을 했다. 수백 가지 물건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랐다. 집에 가서 요리를 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웃고 울고 사랑했다. 자유로웠다. 미양은 새벽까지 드라마를 봤다. 3편을 연속으로 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나는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부터 미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을 거야. 3월. 평양에 봄이 왔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 남아 있었다. 안성휴게소의 기억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희망으로 변했다. 언젠가는 다시 그곳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미양은 그렇게 다짐했다. 두 번째 기회를 위한 준비. 2019년 4월. 미양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남북 문화교류 행사가 다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응원단을 재파견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미양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회일 수 있었다. 하지만 재선발되기 위해서는 더욱 모범적인 당원으로 보여야 했다. 그날부터 미양은 겉으로 완벽한 충성심을 보였다. 공장 아침 조회 때 가장 먼저 수령님 찬양 구호를 외쳤다. 토요일 자원 노동에 빠짐없이 참가했다. 사상학습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발언했다.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우리 조국은 더욱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공장장은 미양의 열성에 만족했다. 당 조직부에 그녀를 추천했다. 5월. 공식 발표가 났다. 7월에 서울에서 남북통일 문화축제가 열린다. 응원단 200명을 새로 선발한다. 미양은 즉시 지원했다. 이번에는 선발 과정이 더 까다로웠다. 이전 파견 이후 일부 단원들이
사상적 동요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체 검사, 가족 배경 재조사, 사상 검증,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 했다. 면접도 더 엄격했다. 동무는 지난번 평창 방문 때 무엇을 느꼈는가? 심사위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미양은 준비된 답변을 했다. 남조선의 거칠의 화려함 뒤에 숨은 모순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부패와 미제국주의의 압제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미양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네, 확신합니다. 미양은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했다. 25년간 연습한 거짓말이었다. 6월 초,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다. 미양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선발되었다. 룸메이트 선영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기숙사 방에서 마주쳤다. 축하해, 미양아. 너도.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양과 선영은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미양아.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결심했어. 뭘? 이번에 기회가 오면 남을 거야. 미양은 숨을 삼켰다. 선영은 탈북을 말하고 있었다. 미쳤어? 그러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거짓말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미양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는? 미양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생각 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이었다. 6월 중순, 응원단 재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감시가 더욱 철저했다. 3인 1조가 아니라 4인 1조로 바뀌었다. 각 조마다 보위부 요원이 배정되었다. 동무들, 이번 파견은 지난번보다 더 중요하다. 남조선의 기만에 절대 속지 마라. 항상 3명 이상 함께 다니고 단독 행동은 절대 금지다. 김철수가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번 파견 이후 질책을 받았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훈련은 더 가혹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수령님 찬양 학습 2시간, 응원 동작 연습 4시간, 사상 교육 3시간, 밤 11시 취침. 하지만 미양은 견뎠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다. 7월 초, 드디어 출발일이 정해졌다. 7월 15일, 응원단 200명은 다시 남한으로 간다. 출발 전날 밤, 미양은 기숙사 방에서 작은 가방을 챙겼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다. 감시가 철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양은 한 가지를 꼭 챙겼다. 어머니의 사진. 작은 지갑 안에 넣었다. 만약 탈북에 성공한다면 이것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미양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7월 15일 아침, 응원단은 평양역에 집결했다. 200명이 일렬로 섰다. 보위부 요원 30명이 그들을 에워쌌다. 기차에 올랐다. 북중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 미양은 창밖을 봤다. 평양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기차는 국경을 넘었다. 중국 땅을 지나 남한으로 향했다. 7월 16일,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로 갈아탔다. 시내로 향하는 길, 미양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량, 1년 만에 다시 본 남한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번에는 관광객이었지만
이번에는 탈출자가 될 것이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미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기회가 올 거야. 준비해야 해. 옆자리에 선영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같은 꿈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안성휴게소, 그리고 선택의 순간. 2019년 7월 17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열린 남북 문화교류 행사를 마친 응원단은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렸다. 미양은 창밖을 봤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그리고 표지판이 보였다. 안성휴게소 EKM.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년 만에 다시 가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15분 휴식이다. 4인 1조로 이동한다. 단독 행동 절대 금지. 김철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감시가 더 철저했다. 버스가 안성휴게소 주차장에 멈췄다. 문이 열렸다. 미양은 선영, 은미와 함께 내렸다. 보이부 요원이 뒤를 따랐다. 1년 만에 다시 본 안성휴게소.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환한 불빛, 큰 유리 건물, 안성 맞춤휴게소 간판. 건물로 들어갔다.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모든 것이 여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양은 관광객이 아니라 탈출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판기 앞을 지나쳤다. 핫바, 소세지, 오징어구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1년 전과 똑같았다. 화장실로 가자. 보이부 요원이 앞장섰다. 네 사람은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도착했다. 미양은 칸으로 들어갔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지금이야.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하지만 어떻게? 보이부 요원이 바로 밖에 있었다. 4인 1조로 움직여야 했다. 혼자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밖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배가 아파. 괜찮아? 보이부 요원이 물었다. 화장실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양은 이해했다. 선영이 시간을 벌고 있었다. 미양은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왔다. 보이부 요원은 선영의 칸 앞에 서 있었다. 미양을 보지 못했다. 지금이야. 미양은 조용히 복도 반대쪽으로 걸었다. 비상구 표지판이 보였다. 초록색 불빛.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이었다. 미양은 뛰어내려갔다. 1층. 뒷문이 보였다. 문을 밀고 나갔다. 주차장 뒤편이었다.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미양은 차들 사이로 숨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리미양, 어디 있나?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미양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미양은 화물차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2명의 보이부 요원이 주차장을 수색하고 있었다. 여기 없습니다. 계속 찾아. 멀리 못 갔을 거다. 미양은 숨을 죽였다. 휴대폰이 없었다.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옆에 주차된 트럭 운전석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가 내렸다. 미양과 눈이 마주쳤다. 미양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와주세요. 남자는 잠시 미양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 뒤쪽을 가리켰다. 저기 타. 미양은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다. 남자는 천을 덮어 미양을 가렸다. 조용히 있어. 금방 나갈 거야. 남자는 운전석에 올랐다. 트럭이 시동을 걸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미양은 차창 틈으로 휴게소를 봤다.
보이부 요원들이 여전히 수색하고 있었다. 트럭은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안성휴게소가 점점 멀어졌다. 미양은 짐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다. 나 탈출했어? 30분쯤 지났을까? 트럭이 멈췄다. 남자가 짐칸으로 왔다. 이제 괜찮아. 내려. 미양은 내렸다. 작은 주유소였다.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여기 어디예요? 안성에서 30km 떨어진 곳이야.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 경찰서? 응. 탈북 의사를 밝혀야 해.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신고할까?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남자는 112에 전화했다. 여기 탈북자 한 명 있습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2명의 경찰이 내렸다.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네. 신분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응원단이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타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양은 경찰차에 올랐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나 정말 탈출한 거야. 눈물이 흘렀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조국 모두 버렸다. 경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다. 미양은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에 불빛이 흘렀다. 안성휴게소에서 시작된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고통스러웠다. 미양은 알았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날 밤, 미양은 서울 외곽의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미양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나 지금 자유야?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25년간 살았던 세상을 벗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미양은 지갑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미양은 사진을 꼭 쥐고 울었다. 자유는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자유의 대가. 2019년 7월 18일 아침. 미양은 보호시설 작은 방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순간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곳은 북한이 아니었다. 서울이었다. 미양은 정말 탈출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미양 씨, 일어나셨습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다. 40대 여성. 이름은 박수진이었다. 네,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씻고 나오세요. 식당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미양은 1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천천히 드세요. 박수진이 옆에 앉았다. 오늘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힘들겠지만 협조해 주세요. 네. 조사실. 미양은 의자에 앉았다. 맞은편에 2명의 조사관이 앉았다. 이름이 김미양이 맞습니까? 네. 1994년생.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네. 북한 응원단 소속이었습니까? 네. 2018년 평창, 2019년 서울 2번 파견되었습니다. 조사관은 노트북에 타이핑했다. 탈북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미양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2018년 2월 안성휴게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양은 모든 것을 말했다. 자판기의 핫바, 따뜻한 물, 정부를 비판하는 남자,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1년 넘게 품었던 의문들. 조사관들은 조용히 들었다. 북한으로 돌아간 후 사상적 혼란이 있었습니까? 네.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진실인지,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미양은 말문이 막혔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처벌받고 있을 겁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좌제로 인해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양은 목이 메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파멸로 몰았다.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매일 8시간씩 미양의 신원, 동기, 북한 정보 모든 것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 응원단 내부 상황, 보위부 감시 체계, 평양 생활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일주일 후 조사가 끝났다. 박수진이 말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원이요? 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3개월 과정입니다. 2019년 8월 미양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경기도 안성. 조용한 산속에 위치한 시설이었다. 하나원에는 미양 외에도 50명의 탈북민이 있었다. 다양한 연령층, 20대부터 60대까지 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 이해,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법률, 생활문화, 모든 것이 새로웠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자유의 개념이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강사가 말했다. 하지만 미양은 혼란스러웠다. 자유, 그게 정확히 뭐지? 25년간 모든 것이 통제되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그것이 무섭고 어려웠다. 하나원 생활 중 미양은 뉴스를 통해 자신의 탈북 소식이 보도된 것을 알았다. 북한 응원단원 탈북 안성휴게소에서 도주. 기사에는 미양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분명히 알 것이다. 미양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가족들이 떠올랐다.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을까? 고문당하고 있을까? 미양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가족이 고통받는 꿈, 자신을 원망하는 꿈. 하나원 상담사와 면담을 했다. 미양 씨, 죄책감을 느끼시는군요. 내 죄 때문에 가족이. 미양 씨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북한 체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했잖아요.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선택은 정당합니다.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10월 하나원 교육이 끝났다. 미양은 드디어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와 정착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공간이었다. 미양은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섰다. 작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옷장, 화장실, 부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미양은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차량들, 불빛들. 나 이제 정말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외로웠다. 미양은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다. 룸메이트,
동료, 감시원.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다. 미양은 침대에 누워 울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다음 날부터 미양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북한 대학 졸업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컴퓨터 기술도 부족했다. 한국 사회의 기본 상식도 부족했다. 미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 시급 8,500원. 하루 8시간. 월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편의점 일은 힘들었다. POS 시스템, 상품 진열, 손님 응대. 모든 것이 배워야 할 대상이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손님과의 대화였다. 미양의 억양이 북한식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손님들이 물었다. 미양은 당황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힘내세요. 대부분의 손님은 친절했다. 하지만 가끔 불편한 시선도 있었다. 북한 사람이 여기서 일해? 조심해야겠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미양은 가슴이 아팠다. 2020년 1월, 미양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다.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 컴퓨터 공부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생각에 괴로웠다. 미양은 탈북민 지원 단체에 연락했다. 가족을 구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듭니다. 얼마나요? 사람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성공 보장도 없습니다. 미양은 절망했다. 그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미양은 더 열심히 일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외에 배달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하루 14시간 일했다. 잠은 5시간만 잤다. 몸은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언젠가 가족을 구할 거야. 그것이 미양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안성휴게소의 빛, 그리고 자유. 2021년 7월, 미양이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다. 27세가 된 미양은 이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작은 여행사에 취직했다. 탈북민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DMZ 투어 프로그램에서 북한 실상을 설명하는 가이드로 일했다. 월급은 250만 원.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미양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언젠가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어느 토요일 오후, 미양은 차를 몰고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면허를 딴 지 3개월째였다. 회사 워크숍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표지판이 보였다. 안성휴게소 1KM. 미양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차를 휴게소로 진입시켰다.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다. 안성휴게소. 3년 만이었다. 건물은 그대로였다. 안성맞춤휴게소 간판. 환한 불빛. 미양은 천천히 건물로 걸어갔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푸드코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자판기 앞에 섰다. 핫바, 소세지, 오징어구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3년 전과 똑같았다. 미양은 지갑을 꺼냈다. 동전을 넣었다. 빅마이너스 핫바 하나가 나왔다. 손에 쥔 핫바는 뜨거웠다. 김이 피어올랐다. 미양은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뜨겁고 고소했다. 3년 전, 이 자판기 앞에서 미양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음식을 아무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미양도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다.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도 그대로였다. 밝고 깨끗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따뜻한 물이 나왔다. 3년 전 그날처럼 미양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3년 전보다 조금 밝아진 얼굴이었다. 나 많이 변했네. 카페로 갔다. 투썸 플레이스.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4,500원입니다. 카드를 내밀었다. 결제가 되었다. 미양 자신의 돈으로 산 커피였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따뜻하고 씁쓸했다. 하지만 맛있었다. 창밖을 봤다. 주차장에 수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3년 전 이 장면이 미양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제는 일상이었다.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진짜 이번 정책은 이해가 안 돼.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정부 비판. 3년 전에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이것이 자유였다. 미양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탈출한 건 옳은 선택이었을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조국.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많았다.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항상 감시받았다. 항상 조심해야 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정치범 수용소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미양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었다. 꿈꿀 수 있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휴게소를 한 바퀴 돌았다. 기념품 가게, 베이커리, 서점, 모든 것을 천천히 봤다. 3년 전에는 보이부 요원의 감시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었다. 주차장으로 나왔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양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자유로운 하늘이었다. 안성휴게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이곳의 30분이 미양의 인생을 바꿨다. 자판기의 핫바, 따뜻한 물, 정부 비판, 자유로운 사람들. 그 작은 장면들이 미양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안성휴게소를 빠져나갔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미양은 생각했다. 자유는 완벽하지 않았다. 외로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소중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023년 현재, 미양은 29세가 되었다. 여행사를 그만두고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새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들이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미양은 이해했다.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 특히 젊은 탈북민들에게 미양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는 안성휴게소에서 자유를 처음 봤어요. 자판기의 핫바, 따뜻한 물,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그 평범한 일상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원하는 커피를 마시고,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에 가는 것. 그게 자유예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자유의 소중함을 느낄 거예요. 미양의 이야기는 많은 탈북민에게 힘이 되었다. 지난해 미양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안성휴게소에서 본 자유라는 제목이었다.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탈북민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다. 한 독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울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양은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가족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 소식을 알 수 없다. 미양은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까지 미양은 열심히 살 것이다. 오늘도 미양은 출근길에 커피를 산다. 편의점에서 핫바를 산다.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는다. 그 평범한 일상이 미양에게는 기적이다. 자유의 기적이다. 안성휴게소의 빛은 여전히 미양의 마음속에 있다. 그 빛이 미양을 이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미양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미양은 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그것이 안성휴게소가 미양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한 여성이 휴게소에서 본 30분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판기의 핫바, 따뜻한 물,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그 평범한 일상이 25년간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2018년 안성휴게소, 2019년 탈출, 2023년 현재. 김미양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얻은 자유, 조국을 떠나 찾은 자유, 모든 것을 잃고 얻은 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